네, 원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산과 염기 할 차례죠. 이번 대단원은 저 화학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지구와 생명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배운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 배웠죠. 자, 산화환원 반응까지 딱 커트하고요. 여기에서 또 약간 조금은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산성, 염기성 이런 내용을 배울 건데 여러분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배웠을 건데 또 맛있게 까먹었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굉장히 쉽게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니까 같이 한번 또 즐겁게 힘내서 해봅시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워요, 쉬워요. 산화환원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산과 염기. 자, 먼저 산성이랑 염기성이 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산성 하면은 아마 레몬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레몬. 그러니까 레몬 같이 저 신맛이 나는 게 산성이고요. 염기성은 이제 뭐 비누 이런 것처럼 치약 이런 것처럼 좀 쓴맛 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근데 치약은 또 쓴맛이 안 나죠? 막 향 같은 거 첨가해서 아무튼 간에. 산성은 주로 신맛이 나고 염기성은 쓴맛이 나요. 자, 봅시다. 이런 거 있죠. 레몬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저 식초. 식초가 이 성분이 이제 아이고 이게 아세트산이거든요. 아세트산. 아세트산. 요거 알아두세요. 식초가 저기 아세트산이 좀 이렇게 묽게 물에 녹아 있는 게 식초인데 성분이 아세트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이다. 사이다에서 그 사이다가 사실 신맛 나는 거는 저기 왜 레몬 향 같은 게 사이다에 원래 들어가 있어요. 사이다에는 레몬 향이랑 설탕 같은 게 들어 있는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탄산만 있는 걸 우리가 탄산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탄산수도 탄산도 산성이에요. 탄산. 그 탄산수 마셔보시면 아는데 약간 신맛이 살짝 나요. 이것도 산성이라서 그래요. 약한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염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뉴스에서 가끔 그 범죄 저지를 때 누가 뭐 염산 테러했다느니 아니면 염산이 노출돼서 사고 났다느니 이렇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염산이 굉장히 위험한 산성이에요. 염산. 자, 여러분 이거 아시겠지만 뒤에 산자가 붙으면은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염산 앞에 염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거 염기성인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아니에요. 염산은 산성이라는 거예요. 염산이니까 산성이라는 거. 자, 이 염산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거 만약에 농도 100%면요 냄새만 맡아도 이게 폐가 다칠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학실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1% 내지는 뭐 많아봐야 10%로 희석해가지고 실험을 할 때 쓰여요. 염산이 굉장히 센 산성 물질이라는 거. 이거 피부에 닿으면 막 화상 입고 막 피부가 녹아내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 중요한 물질이니까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산성들의 공통점은요. 신맛이 난다는 거예요. 신맛. 물론 염산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염기성 물질들인데요. 염기성 물질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누. 쓴맛 나는 게 염기성이거든요. 쓴맛 나는 게. 이 비누라던가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선생님이 저 뒷광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산제라는 거예요. 제산제. 제산제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산제? 제산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그 소화제랑 좀 달라요. 소화제는 여러분 선생님이랑 그거 공부했었죠. 효소. 그러니까 소화제라는 거는 효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쉽게 되게 활성화 에너지 낮춰서 소화가 쉽게 될 수 있게 그 효소를 먹는 건데 지금 그건 아니니까. 제산제는 속이 쓰릴 때 먹는 거거든요. 속이 쓰릴 때. 여러분 위에 있는 위액도 위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산성인데 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속이 쓰려요. 자, 그럼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됐으니까 이걸 좀 없애주려면 염기성 물질을 먹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염기성 물질로 이루어진 게 바로 제산제 대표적인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건 뭐냐면 염기성, 아까 저기 산성에서 센 게 염산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염기성에서 센 거는 이 수산화나트륨이에요. 수산화나트륨.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100%를 갖다 냄새를 맡는다거나 아니면은 막 손으로 만진다던가 이러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됐죠? 뭐 예전에 양잿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자, 산성과 염기성의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산성이 신맛, 염기성이 쓴맛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여기 써놨어요.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 이온이 나오면 산성,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면은 염기성 이렇게 해놨는데, 아우 또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일단 먼저 요걸 알아야죠. 자, 맨 처음에 저기 선생님이 저기 화학결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NaCl, 야,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금이라는 물질, 염화나트륨인데, 이 물질은요 지금 Na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 얘네 둘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온끼리 결합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된 물질은요 물에 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분리가 되죠.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분리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죠? 됐죠? 다시 한번,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결합되어 있는 물질은 물에 녹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진다.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저기 산화환원 할 때도 계속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를 들면 염산 해볼까요? 염산의 화학식이 HCl이거든요. 얘는요 지금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서로 결합해 있는 애거든요. 염산도 그래서 이게 이제 염화수소라고 불러요. 염화수소. 얘를 물에다 녹인 게 염산인데, 염산이 물에 있을 때 어떻게 돼 있겠어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물에 녹였는데 이 H 플러스가 생기는 걸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수산화나트륨 화학식 NaOH, 이렇게 수소랑 산소에서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읽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OH 마이너스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수소랑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이온이어서 수산화 이온 이렇게 불러요. 자,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물에 녹였을 때 OH 마이너스 이온,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이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암기예요. 암기.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선생님 벌써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다시 정리. 물에 녹였는데 H 플러스 생기면 뭐다? 산성이다. 아니면 물에 녹였는데 OH 마이너스 생기면 뭐다? 염기성이다. 이걸 외우시라는 거예요.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다시 한번, 물에 이렇게 녹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은 물에 녹이면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갈라지는데, 산성의 경우에는 H 플러스와 음이온, 그죠? 음이온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음이온.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은 OH 마이너스에다가 양이온으로 갈라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성이라고 하고, OH 마이너스가 생기는 걸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한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됐죠?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왼쪽 거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산성입니다. 뭐 보고 하셨습니까? 요거 H 플러스가 있으면은 산성 물질이라는 거. 자, 오른쪽은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염기성이에요. 뭐 보고 하셨습니까?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은 염기성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엔 산성이랑 염기성의 정의를 지금 배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을 알면은 이번 시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 되게 내용 자체가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을 두 가지씩만 먼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실 거예요. 산성 무슨 맛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무슨 맛이 난다고요? 신맛이 나요. 신맛이. 됐죠? 산성은 신맛이 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뭐냐면요. 얘를 산성은요. 기체가 발생해요. 어디다가? 달걀 껍데기에다가 달걀 껍질이 아니고 껍데기죠. 껍데기. 달걀 껍데기에다가 산성이 있으면은 섞으면은 기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 있죠. 막 그런 거 이게 뭐 마그네슘이라던가 아니면 나트륨이라던가 뭐 이런 금속 물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기체가 또 발생을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 또 외워두셔야 되는데 암기예요. 암기. 결국에 과학에는 암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달걀 껍데기에다가 산성 물질을 첨가를 하면은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하냐면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기 달걀 껍데기가 저 석회질 성분으로 돼 있는데 석회질 성분이 저기 산성을 만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자세한 건 안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금속을 산성과 섞으면은 무슨 기체가 발생하냐?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외워야 돼요. 지금 달걀 껍데기에다가 지금 산성 집어넣으니까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요 밑에 두 개는 산성에다가 저 금속 물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무슨 기체? 요거 밑에 거 두 개는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요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는 거다. 이거를 꼭꼭꼭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레몬즙에다가 달걀 껍데기 넣으면은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염산에다가 달걀 껍데기 넣으면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마그네슘에다가 염산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한다는 거죠. 수소기체. 레몬즙에다가 나트륨 집어넣으면 그래도 수소기체. 이렇게 산성과 달걀 껍데기는 이산화탄소 기체, 산성과 금속 물질은 수소기체.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염기성의 특징 또 가볼까요? 염기성의 특징. 자, 일단 염기성의 특징 첫 번째 아시죠? 무슨 맛? 쓴맛 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 일단은 이 염기성은요, 아까처럼 달걀 껍데기나 아니면은 금속이랑 반응을 하진 않아요. 아예 무반응이에요. 근데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뭔 특징이냐면은 단백질을요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가 염기성 성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막 손에 땀이라던가 때라던가 막 먼지 이런 거 막 세균 이런 거 묻어 있는데 그거 되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누로 막 비벼서 닦아내면 그 단백질이 녹아갖고 이제 흘러나가는 이런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손 끝에가 이제 살짝 단백질이 이게 녹아나가면서 미끈미끈 거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기는요 손에 닿으면 미끈거리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막 세탁기에 넣는 세제 같은 거 손에 약간 묻어보신 친구들 있을 거예요. 묻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되게 미끈거려요. 그거는 더 센 염기라서 그래요. 막 미끈미끈 거린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요 비누도 이렇게 염기성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두 개씩 알면 끝나는 거고 이제 공통점만 알면 됩니다. 산성과 염기성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거 선생님 맨날 예시 드는 거 염화나트륨인데 이건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물에 녹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갈라진다고 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이것도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물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는요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기라는 게 결국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기가 아무튼 잘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때마침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산성은 물에 녹이면은 H 플러스에다가 음이온으로 갈라지고, 염기성은 물에 녹이면은 OH-랑 양이온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산성 염기성도 물에 녹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산성과 염기성 물질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 그래서 레몬에다가 전기 연결하잖아요? 그럼 전류 흘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찌릿찌릿 연결해갖고 여기 이제 꼬마 전구 이렇게 달면은, 이 전구에 불이 들어와요. 왜? 요 안에 이제 이게 산성 물질이니까 H 플러스에다가 저기 다른 어떤 음이온 물질이 있겠죠.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갈라져 있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전류가 저렇게 잘 흐른다는 거. 이게 잘만 하면, 이게 좀 과장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배터리로 이렇게 충전하는 실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 선생님 표로 정리를 해줄게요. 요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고 또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텐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처음 보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물에 녹였을 때 산성은 H 플러스랑 음이온 나오는 거고, 염기는 수산화이온, 그러니까 OH-에다가 양이온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바로 산성과 염기성의 정의였잖아요. 그리고 맛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신맛이랑 쓴맛 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요 라인 위로는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단백질이 산성에서는 응고가 되고요. 산성이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산성이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 같은 경우는 녹이기 때문에 손에 닿으면은 미끈거린다는 거. 자, 그리고 금속이랑 달걀 껍데기와 반응을 염기에서는 안 해요. 근데 산성에서는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하는데, 여기 금속이랑 반응할 때는 수소기체,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랑 반응할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라는 거 여러분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공통적인 건 뭐다? 공통적인 건 물에 녹으면은 전류가 잘 흐른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라지니까, 물에 녹였을 때. 자, 이해가 되셨죠? 전기 전도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표적인 산성 염기성 물질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사실 산성 염기성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그 대표적인 물질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레몬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물어보면 산성이요, 뭐 식초가 뭐야 하면 산성이요, 이렇게 다 아는데, 의외로 막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예를 들면 막 베이킹소다 이게 염기성이다 이런 거 좀 모를 수 있잖아요. 공부 안 했으면. 암모니아수가 염기성이다 이런 거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식초는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베이킹소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베이킹소다 그 빵 구울 때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달고나 알죠? 달고나에다가 그 베이킹소다 살짝 넣잖아요. 그래서 그 달고나가 살짝 쓴맛이 나는 게 베이킹소다, 그 소다 때문이거든요. 소다. 그러니까 쓴맛 나는 거니까 염기성이라는 거예요, 베이킹소다는. 근데 이게 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거 말고 이제 제산제 아까 말했죠? 그 산성 없애주려고 먹는 거, 속 쓰릴 때. 그리고 비누라던가 암모니아수 이런 것들도 다 염기성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염기성이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도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설거지 할 때나 막 때 같은 거 지울 때도 쓰인다는 거 아마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꼭 알아두셔야죠.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이 산성과 염기성에서 굉장히 강력한 친구들이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은 화학식을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자, 요거 좀 외워주세요. 염산은요, HCl이라고 해요.
염화수소라고 읽는데 이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걸 우리가 염산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하면요. 그다음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은 뭐냐면 자 나트륨인데 뒤에 수산화 이온이 붙은 수산화 나트륨 염화수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NaOH, HCl 이 화학식 꼭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보면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이거 전부 다 자,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산성이에요, 산성. 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일단 뒤에 다 산자 붙었죠. 그걸로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얘를 물에 녹였을 때 이렇게 분리되고, 얘는 물에 녹였을 때 이렇게 분리되고, 이거를 지금 나타낸 건데, 자, 물에 녹였을 때 공통적으로 무슨 이온이 나오죠?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산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음이온 이제 산성은 물에 녹였을 때 H 플러스에다가 음이온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기 좀 심화적으로 궁금한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세트산의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맨 뒤에 보면 OH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떨어져 나와갖고 OH 마이너스 되나 보다. 그러니까 아세트산 염기성이겠네. 이렇게 좀 착각한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만 떨어져 나와요. 되게 특이하죠. 그거는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세트산도 염기가 아니고 산성이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염기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왜냐하면 요 뒤에 보니까 뒤에다 OH 있죠. 물에 녹였을 때 두 개로 갈라지는데 OH가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염기성 물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이거는 좀 외워두시라는 거. 염산의 화학식과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은 제발 외워주세요. 됐죠? 자, 결론. 선생님이 지금 꼭꼭꼭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염산이든 황산이든 둘 다 뭐 얘네 말고도 이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얘네 전부 다 흰맛 나거든요. 그 흰맛 나는 게 누구 때문? 이 H 플러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얘네들 전부 다 달걀 집어넣으면 막 부글부글 이산화탄소 발생하거든요. 아까 배웠죠. 그거는 누구 때문? 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네 전부 다 금속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거든요. 그거 누구 때문? 얘네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염산, 황산 이런 산들의 공통적인 고유의 성질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이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부 저 쓴맛 나거든요. 그거 뭐 때문이다? 이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얘네 전부 있잖아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닿으면 미끈거려요. 자, 그거는 누구 때문에? 요거 때문에. 자, 수산화 나트륨이건 수산화 칼륨이건 칼슘이건 결국 그 고유의 염기성의 그 성질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이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이 꼭꼭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좀 알아두세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H 플러스 이온 때문에 나타나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이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볼까요? 얘네들이 전기가 잘 통해요. 물에 녹였을 때 이렇게 물에 녹이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전기가 잘 통해요. 자, 그건 누구 때문? 그거는 얘네 싹 다 때문이죠. 그죠? 전기가 잘 통하는 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전체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건 얘네 전부 때문이다. 근데 그거 말고 산성만의 특징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H 플러스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고 염기성만의 특징은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선생님이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강산과 약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염산이랑 아세트산이 아까 저 식초의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선생님이 좀 끔찍한 말 하나 해볼까요? 염산이랑 아세트산 중에서, 그러니까 염산이랑 식초 중에서 여러분이 꼭 마셔야 돼. 자, 그럼 뭐 마실래요? 설마 염산을 먹겠다는 친구는 없겠죠? 염산 먹으면 죽어요? 염산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안 되죠. 식초를 먹어야죠. 맛없더라도.
자, 그럼 뭘 말하고 싶냐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염산도 분명히 H 플러스가 있는 산성이고요. 아세트산도 H 플러스가 있는 산성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같은 산성인데도 하나는 엄청나게 세고, 하나는 이렇게 약하고,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냐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염산이 HCl인데 물에 녹였을 때 얘네 둘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얘는 물에 녹이면 그냥 죄다 갈라져 버려요. 그래갖고 H 플러스 이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요, 이 아세트산은요, 아세트산은 이게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애는 안 갈라져요. 그리고 갈라지는 애도 있어. 근데 안 갈라지는 애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H 플러스가 별로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갈라지느냐,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저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소이온이 많아가지고 산성이 센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강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이온이 별로 없어져서 별로 안 갈라져갖고 약한 산성을 우리가 약산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그리고 강염기, 약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산화나트륨 아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했잖아요. 얘는 왜 위험하냐? OH-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요. 물에 녹이면은 전부 다 갈라져서 Na 플러스랑 OH-랑 싹 다 갈라져서 OH- 농도가 굉장히 많고요. 암모니아수 같은 경우는 이게 물에 녹였을 때 OH-가 별로 안 생겨요. 왜? 이게 안 갈라지고 그대로 있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별로 안 갈라진 애들은 약염기라고 부르고, 이게 많이 갈라져갖고 센 염기를 띠는 거는 우리가 강염기라고 부른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강산이랑 강염기라는 거는 이온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많아갖고 그 성질을 강하게 띠는 걸 우리가 강산, 강염기. 그리고 그 반대는 약산, 약염기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것만 좀 여러분이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pH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H가 뭐냐면은 수소이온 농도라고 해가지고 그 산성과 염기성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pH 농도라고 합니다. 수소이온 농도. 자, 근데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pH가 딱 가운데 7일 때를 우리가 중성으로 잡아요. 7일 때를. 이해되시죠? 이해가 아니고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증류수가 있죠. 증류수. 순수한 물이 딱 7 중성이고요. 이 7보다 숫자가 작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7보다 숫자가 작은 거를 산성이라고 하고요. 7보다 숫자가 크면은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게, 아니, 수소 이온 농도니까 H 플러스 농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H 플러스 농도가 크면은 산성이어야 되는데 왜 염기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일단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로그라는 함수를 쓰다 보니까, 하여튼, 숫자가 숫자가 작은 게, 수소 이온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그냥, 7번 증류수가 중성인데, 그거보다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한 거고, 그거보다 숫자가 클수록 염기성이 강한 것이다. 요렇게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위액이 굉장히 센 산성이에요. 거의 막 염산이랑 비슷할 정도로, 여러분, 음식물 먹으면 음식물을 녹여야 되잖아요. 위산이라고 해갖고, 그게 굉장히 센 산성이라는 거. 레몬도 꽤 셉니다. 꽤 세요. 2까지 되죠. 와, 셉니다. 레몬도 굉장히 시죠. 그다음에 식초, 와인, 김치, 그 깨끗한 빗물도 이것저것 녹아 있어갖고 살짝 산성을 띠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더 녹아들어서 더 확 산성이 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산성비라고 하는 거죠. 자, 우유도 살짝 산성을 띱니다. 그 다음에 제산제 아까 뭐였어요? 속 쓰릴 때 먹는 거. 속 쓰릴 때 먹는 거죠. 속 쓰릴 때 먹는 거.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요? 소다였죠, 소다. 저 달고나 만들 때 넣는 거, 쓴맛 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소다고, 표백제, 이거 말고 비누 이런 것들이 전부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인 염기성이라는 거. 자, 이해 되셨죠? 염기성도 마찬가지로 막 14 정도 되는 애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막 수산화나트륨 이런 거 위험한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산성과 염기성의 정의와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배운 내용 하나하나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또 막 화학이라고 너무 싫어하고 막 안 외우지 말고 좀 재밌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지시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쉬워요. 다음 시간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